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통합적 방법론의 등장 배경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전통적 방법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전통적 방법의 한계 때문에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적 방법의 한계가 나와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제한된 특정 문제 중심의 개입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제한된 특정 문제 중심의 개입이 바로 전통적 방법이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나친 분화, 전문화로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지나친 분화, 전문화도 서비스의 파편화도 전통적 방법의 문제점입니다. 전문화 중심의 교육 훈련은 담당자, 사회복지사가 되겠죠. 사회복지사의 업무 유동성, 이직이 되겠습니다. 업무 유동성을 낮추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통적 방법은 전문화 중심의 교육이었어요. 따라서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개별적 동그라미, 개별적 사고 언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왜요?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니까 개별적 사고나 언어 과정을 썼죠. 기관에서는. 그래서 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에 장애가 되었다. 이 전문직은 바로 사회복지 전문직이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이란 건 뭘까요? 클라이언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맞춤형으로 원스톱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웠죠. 전통적 방법에서는. 그래서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한 겁니다. 비전문화된 교육의 결과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여기가 틀렸네요. 비전문화된 교육이 아니라 전문화된 교육이요. 앞에서 계속해서 지나친 전문화 중심의 교육훈련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문화된 교육의 결과입니다. 전문화된 교육의 결과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하시면 됩니다. 8번의 답은 5번입니다. 8번 문제 체킹해 놓으셔야 돼요. 전통적 방법의 한계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통합적 방법론의 등장 배경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답을 5번으로 처리했고 9번 문제 들어갑니다. 9번 문제는 환경 속 인간을 반영한 실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환경 속 인간, 파이죠. Person in environment. 이것도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니까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속 인간을 반영한 실천은 끊어요.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의 1차적 책임이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있다고 본다. 맞죠?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파입니다. 환경 속 인간을 반영한 실천은 문제 해결 방안을 개인의 변화, 클라이언트 변화와 함께 주변 환경의 변화에서도 찾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즉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고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다는 것. 환경 속의 인간을 반영한 실천은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환경 변화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시한다. 맞습니다. 환경 속의 인간을 반영한 실천은 문제를 사정하는 이계도 접근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죠. 이중 초점이라 했습니다. 이중 초점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계도 접근 틀렸습니다. 자, 리을 지문이 옳지 않고 기억, 니은,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해결해 드렸고요. 자,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면접 기술입니다. 자, 면접 기술은 이런 식으로 잘 등장하기도 하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또는 1, 2, 3, 4, 5에 4개나 5개를 세팅하고 사례를 가든 개념을 가든 자, 면접 기술과 관련된 개념 연결로 옳은 것은입니다. 제보증이 나왔습니다. 감정이입, 해석, 초점화가 나왔는데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욕구, 클라이언트가 노력해서 달성한 업적 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평가하며 자, 격려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를 지지해 주는 기법이다. 클라이언트의 자신감이 향상되겠네요.
클라이언트의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재보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정이입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경험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으로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느끼며 충분히 분리가 되고 객관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감정이입, 동의어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해석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통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새로운 틀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해석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디귿쯤은 잘 알아놓으십시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제공하는 걸 뭐라 한다? 해석이라 한다. 클라이언트가 표현을 분명하게, 앞에서 말했네요.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사회복지사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 뭐죠? 명료화입니다. 초점화가 아니라 명료화가 되겠습니다. 명료화의 동의어는 명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초점화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답을 해결합니다. 재보증, 감정이입, 해석, 명료화였습니다. 이 네 가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기억, 니은,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11번 문제는 조금 한 곳에 중요한 것들을 몰아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접수, 목표 설정, 계약, 그 다음에 종결이 나왔어요. 11번 문제 별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용으로 좋은 거거든요. 접수 단계에는 문제 규명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 확인입니다. 문제 규명은 사정 단계 때 한다고 배우셨고 라포 형성부터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라포 형성, 양가 감정 해소, 동기부여, 서비스 적격성 여부 판단, 의뢰. 뒷부분은 맞아요. 문제 규명이 틀렸어요. 문제 확인이라 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에 일반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가로. 목표 설정의 지침. 시작.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결과와 관련된 것, 명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것, 사회복지사 지식과 기술에 적합한 것 등이다. 다 맞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명시적이다 앞에 명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계약에 포함할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들은 우선순위가 부여된 목표만 동그라미, 참여자의 역할, 사회복지사나 클라이언트의 역할, 그 다음에 면접 주기, 변화 정도의 점검 수단, 이퀄 평가 계획입니다. 변화 정도 점검 수단을 평가 계획이라 하고, 계약 재교섭에 대한 약정, 변화 장애물은 안 쓴다 그랬죠. 변화 장애물은 개입 단계 때 주로 나오기 때문에 계약서 쓸 때 변화 장애물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문에서 니은 하나 맞습니다. 리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들어갑니다. 종결은 클라이언트 욕구에 의해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클라이언트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종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이제 종결 계획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종결을 계획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11번에 니은과 리을이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11번 문제 해결했고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론이 나왔고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입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아놓으면 좋겠죠.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감정을 적절하게 정서적으로 관여하고 이러한 관여는 통제된다. 말씀하세요.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세 번째, 클라이언트가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제공한다.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존중입니다. 자기 결정권 존중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모두 그대로 선한 것으로 간주한다. 앞에도 틀렸고 뒤에도 틀렸습니다.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선한 것으로 간주한다가 아니라 참된 것으로 간주한다. 있는 그대로니까 참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야죠. 이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수용이라 한다 배웠습니다. 5번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지닌 특이성이나 개별적 차이를 인정하는 거 뭐죠? 독특성을 인정하는 것을 개별화라고 했었죠. 개별화가 됩니다. 자,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12번 문제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이 관계론 원칙에 뭐에 해당되는 것까지 알아놓으셔야 실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전문적 관계의 특성 문제인데요. 전문적 관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앞에를 보면 의도적인 목적성, 목적 지향적이죠. 시간 제한성, 헌신과 의무, 권위와 고난, 통제된 관계 모두 맞아요. 모두 맞는데 자, 오른쪽에 연결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서로 합의한 목적입니다. 이걸 목적 지향적이라 한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은 전문적 관계를 맺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클라이언트와 구체적으로 한정된 기간을 갖고 관계를 형성하죠. 이게 뭐다? 시간 제한성 또는 한정성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뭐한다? 헌신한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책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클라이언트 이익을 위해서 최선,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지식기술 윤리광령에서 비롯된 권위를 지닙니다. 자, 이 권위 놓치면 안 돼요. 전문적 관계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세우면 안 되더라도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는 바로 지식과 기술과 윤리강령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제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통제된 관계입니다. 우리가 통제된 관계 하면은 앞에서 이런 말을 했죠. 통제된 정서적 관여. 통제된 정서적 관여. 통제된 정서적 관여 하면은 공감이라고 했죠. 감정이입이라 했죠. 공감을 할 때는요, 객관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의 감정 반응 충동을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통제된 관계라고 해요. 통제라고 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딱 그런 클라이언트를 강압적으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통제는 감정의 통제예요. 사회복지사가 공감을 할 때 감정을 통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답은 5번이 답이 되고 13번 문제도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적 관계의 특성 앞에 있는 것들 쭉 보시고 오른쪽의 개념들을 잘 정리하면 하나의 보충 이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1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전반부 문제를 마쳤습니다. 전반부 문제에서 제가 체킹해 드린 문제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잘 파악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후반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